20년 전 내 딸도 귀 뒤쪽에 반달 모양 흉터가 있었어요. 20년 전 딸을 잃어버린 호텔 여사장. 우연히 호텔 청소부의 귀 뒤쪽 흉터를 보게 되는데 과연 이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둘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서연은 서울 외곽 반지하 방에서 6살 딸 유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벽을 타고 내려오는 습기 냄새가 아이의 숨을 막는 것 같았고, 낮이면 현관 앞에 쌓인 독촉장들이 서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밥 없어? 유나의 작은 목소리에 서연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끓여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자신은 물만 마셨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전 남자친구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불법 도박에 손을 댄 뒤부터 서연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끊임없이 찾아와 돈을 요구했습니다. 너 나랑 같이 살았잖아. 신고하면 너도 도박한 년 만들 거야. 협박은 늘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끝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돈, 그리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 서연은 휴대폰 번호를 3번이나 바꿨습니다. 집도 2번 옮겼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마치 귀신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쾅, 쾅, 쾅.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지하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 서연은 유나를 안고 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쉬, 조용히 해야 돼, 알았지? 서연은 아이의 입을 살짝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쾅, 쾅.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현관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새까지 샌다. 하나.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둘.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셋. 쾅. 현관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부러진 것입니다. 유나야, 뛰어. 서연은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슬리퍼조차 신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와, 거기 안 서? 민수가 뒤쫓아왔습니다. 서연은 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유나를 꼭 안은 채로. 아이는 엄마 목을 꽉 감싸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바닥에 뭔가 날카로운 게 박혔습니다. 깨진 소주병 조각이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피나. 괜찮아. 괜찮아. 서연은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욕설이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제대로 뛸 수 없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 서연은 그제야 멈춰섰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유나를 내려놓고 발을 확인했습니다. 피가 계속 났지만 다행히 깊게 베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연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그때였습니다.
전봇대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비엘 그랜드 호텔 객실 정리 야간팀 채용. 서연은 전단지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숙식 가능. 경력 무관. 즉시 근무 가능자 우대. 숙식 가능. 그 네 글자가 서연의 눈에 박혔습니다. 엄마, 저기 뭐라고 써 있어? 일자리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아래쪽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24시간 접수 가능.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라비엘 그랜드 호텔입니다.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채용 공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면접 볼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이요? 밤 9시인데요. 네. 급해서요. 정말 급합니다. 다시 침묵. 그리고 대답이 들렸습니다. 30분 안에 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의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정문으로 오세요. 야간 인사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유나를 다시 안아 올렸습니다. 유나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응? 엄마, 어디가? 따뜻한데. 서연은 맨발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고통보다 강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닐지도 몰라. 유나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거기 가면 밥 있어? 응, 있을 거야. 따뜻한 데야? 그럼 아주 따뜻할 거야. 서연은 그렇게 대답하며 걸었습니다. 라비엘 그랜드 호텔을 향해.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곳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모두 얽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골목을 빠져나가는 서연의 뒷모습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지갑도 챙기지 못한 채 빠져나와 차비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유나를 안고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밤 10시 라비엘 그랜드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와, 유나가 작은 입을 벌렸습니다. 호텔은 거대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보석 상자 같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찢어진 면바지, 피 묻은 맨발, 헝클어진 머리. 엄마, 우리 저기 들어가도 돼? 유나가 물었습니다. 들어가야지. 약속했잖아. 서연은 유나의 손을 잡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로비는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의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을 밟았습니다. 뒤에 핏자국이 남았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손님이세요? 아, 아닙니다. 채용 공고 보고 전화드린 사람인데요. 직원은 서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에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잠시만요. 야간 인사 담당자 불러드릴게요.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유나를 안고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는 너무 부드러워서 몸이 푹 꺼졌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유나가 소파에 폭 안겼습니다. 아이는 너무 피곤했던지 눈을 감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표에 정주임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강서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정주임은 서연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동반은 규정상 어렵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안에서 재워주시면 청소든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정주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 숙소는 1인실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을 공간이 그때였습니다. 엄마, 유나가 깼습니다. 아이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나 배고파. 그 작은 목소리가 넓은 로비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빵 한 조각도.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 배 너무 고파. 아파. 유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주임은 더욱 난처한 표정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한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정확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정주임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모님, 채용 면접 대상자인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요. 사모님?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호텔 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자는 서연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아이 소리 싫어합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거부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그 여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올려다봤습니다. 여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할머니, 우유 있어요? 유나가 조그맣게 물었습니다. 저 우유 먹으면 배 안 아파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차가운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서연은 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 오래된 슬픔이 스쳤다는 것을. 몇 살이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6살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유나를 계속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주임. 네, 사모님. 오늘은 직원 휴게실 한 칸 내드리십시오. 정주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모님?
내일 아침 인사팀 면담부터 진행하고요. 하지만 규정이 제가 허락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정주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서연을 봤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강서연입니다. 강서연 씨, 내일 아침 8시까지 인사팀으로 오십시오. 늦으면 기회 없습니다. 그리고 정주임, 여기 슬리퍼 하나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자는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또, 또, 다시 정확한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등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넓은 로비 한가운데 혼자 걸어가는 뒷모습. 엄마, 할머니 좋은 사람이야?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서연은 대답하며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슬픈 사람이다. 정주임이 서연을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휴게실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침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문을 열자 작지만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유나가 침대를 보더니 와락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침대다. 아이는 2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를 본 것입니다. 정주임이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물이랑 우유 있습니다. 드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주임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우유 마셔도 돼? 응, 마셔. 유나가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살았구나.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까 그 여자 윤혜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서연은 유나를 깨웠습니다. 유나야, 일어나. 엄마 면접 봐야 돼. 조금만 더. 유나는 침대가 너무 좋은지 일어나기 싫어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옷은 여전히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면접을? 하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물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8시 정각. 인사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연 씨죠? 앉으세요. 면접은 짧았습니다. 호텔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청소 경험은? 집에서만. 여자는 서연의 이력서를 봤습니다. 이력서라기보다 그냥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쓸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건이 좋지 않으세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어요. 일단 한 달 수습으로 쓰라고. 정말요? 네. 객실 정리 야간팀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객실 정리, 린넨 교체, 분실물 관리 같은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매일 20개 넘는 방을 정리해야 해요. 무거운 카트도 밀어야 하고요. 괜찮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자는 서연을 잠시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부터 출근하세요. 유니폼은 지급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재우는 건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규정상 안 돼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는 어떡하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연 씨. 돌아보니 어제 그 여자 윤혜진 사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서연이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직 알아보는 중입니다. 윤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하 2층에 직원 타가실이 있습니다. 본래는 주간 직원 자녀용인데, 네,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야간에는 비어 있으니 거기서 재우십시오. 대신 조용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혜진은 대답 없이 돌아섰습니다. 사모님, 서연이 불렀습니다. 윤혜진이 멈춰 섰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윤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우유를 달라고 했을 때, 네, 내 딸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도 6살 때 배고프면 우유부터 찾았어요.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사모님의 따님은 지금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호텔에서 윤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10시, 서연은 객실 정리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회색 원피스에 흰 앞치마였습니다. 신입이지? 나 따라와. 선배 직원 김언니가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봐. 김언니는 카트를 끌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일반 객실. 체크아웃한 방부터 정리한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고 수건은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치우고 침대 시트 벗기고 화장실 청소. 순서 잊으면 안 돼. 김언니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정말 빨랐습니다. 자, 너도 해봐. 서연은 시트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허리 펴. 허리 굽히면 다친다.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6시까지 18개 방을 정리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일만 잘하면 유나랑 여기서 살 수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손도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언니가 말했습니다. 야, 너 괜찮은데? 신입치고 잘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큰 행사가 있대. VIP 파티. 파티요? 응.
사모님이 직접 주관하는 거래. 큰 투자자들 온대. 호텔 미래가 걸렸다나 뭐래나. 김언니가 수건을 개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VIP층 청소가 더 까다로워질 거야. 각오해. 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VIP층 린넨 교체를 맡았습니다. VIP층은 달랐습니다. 복도부터 카펫이 두꺼웠고 조명도 은은했습니다. 1207호실. 서연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객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거대한 창문. 서연은 침대 시트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침대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몸을 숙여 꺼냈습니다. 금속 열쇠 태그였습니다. 요즘은 카드키를 쓰는데 이건 아주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태그에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712. 서연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 번호가 익숙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태그를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기억? 아주 오래된. 하지만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 거기서 뭐해? 뒤에서 김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태그를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숙소로 돌아온 서연은 주머니에서 태그를 꺼냈습니다. 712. 왜 이 번호가 이렇게 익숙한 걸까?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걷는 꿈. 작은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꿈. 엄마,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울리는 꿈. 그리고 문에 적힌 숫자 712. 서연은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옆에서 유나가 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호텔에 온 게 정말 우연일까?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 태그가, 그 숫자가 자신의 과거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VIP 파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호텔 전체가 바빠졌습니다. 주방은 메뉴를 준비했고 프런트는 손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객실 정리팀도 정신없었습니다. 이번 파티 진짜 중요하대. 실수하면 큰일 난다. 김언니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투자자들 오는 거래. 해외에서도 온대. 사모님이 몇 달 동안 준비한 거야. 사모님이 직접요? 그럼. 사모님은 이 호텔이 인생이거든. 딸 잃고 나서는. 더 그래. 김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모님 완전히 변했어. 웃는 것도 못 봤어. 서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그 아픔을 안고 사셨구나. 그날 오후 서연은 휴게실에서 유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심심해. 조금만 참아. 엄마 곧 일 나가야 돼.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인사팀입니다. 사모님께서 부르십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요? 네. 로비 라운지로 오시래요. 서연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엄마 잠깐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응, 알았어. 서연은 서둘러 유니폼을 단정히 하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 라운지에는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윤혜진 사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부르셨습니까? 강서연 씨, 일은 어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혜진은 피아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파티 당일 이 피아노 연주가 있을 겁니다. 강서연 씨가 이제부터 이 피아노를 관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준비됐습니다. 피아니스트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시작하세요.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띵, 띵띵, 띠링. 처음 세 마디. 그 순간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 곡, 이 멜로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주가 계속됐지만 서연은 그 세 마디만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서연 씨? 윤혜진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한데. 아,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파티 당일에도 이 곡으로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떠났습니다. 윤혜진이 서연을 봤습니다. 그 곡 어디서 들은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파서요. 윤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요? 네. 왠지 슬픈 느낌이 들어서요. 윤혜진은 한참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노래는 내 딸이 좋아하던 곡이에요.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따님이요? 네. 6살 때 늘 이 노래를 들으면 웃었어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파티 때마다 이 곡을 연주합니다. 혹시 내 딸이 어딘가에서 이 곡을 듣고 기억해낼까봐. 서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모님, 따님은 어떻게? 20년 전이었어요. 윤혜진이 피아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행사가 있던 날이었죠. 정신없이 바빴어요. 딸아이를 잠깐 객실에 재워뒀어요. 객실에요? 네. 712호실. 내가 자주 쓰던 방이었어요. 712호실. 서연의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그 열쇠 태그. 712번. 1시간 정도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아이는 사라졌어요. CCTV를 다 찾아봤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경찰은 모든 걸 다 했어요. 실종 신고, 수색, 전국에 전단 돌리기. 2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찾았어요. 윤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사모님, 저 괜찮아요. 이제 포기했어요. 윤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죽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20년 동안 소식이 없을 리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윤혜진이 놀라 서연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니에요. 윤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들 포기하라고만 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피아노만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서연 씨, 네, 당신 딸, 소중히 키우세요.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윤혜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712호실, 그 피아노 곡 3마디, 윤혜진 사모님의 잃어버린 딸, 그리고 왠지 모를 이 친숙함. 왜 나는 이 호텔이 낯설지 않을까? 왜 그 곡을 들으면 가슴이 아플까? 왜 7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마음에 걸릴까? 서연은 일어나 가방을 뒤졌습니다. 보호시설에서 받은 서류 몇 장이 있었습니다. 신혼 미상 아동 발견 기록, 발견 장소 서울 시내모 호텔 구체적 장소 미상, 발견 당시 나이 추정 6세, 특이사항 왼쪽 귀 뒤 반달형 흉터. 서연은 자신의 왼쪽 귀 뒤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 설마 나는? 서연은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호텔 712호실. 혹시 내가 발견된 곳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내일 712호실을 들어가 봐야겠어.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윤혜진 사모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피아노 멜로디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띵, 띵띵, 띠링. 그 세 마디가 마치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해, 기억해내.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습니다. 파티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VIP층 청소를 마치고 나서 엘리베이터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712호실 앞에 섰습니다. 마스터키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방, 내가 발견된 곳일까? 마스터키로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주머니에서 열쇠 태그를 꺼냈습니다. 열쇠 태그를 손잡이 위로 갖다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평범한 객실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소파, 책상. 하지만 서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 와본 것 같아.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뭔가 스쳤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창문 앞에 서 있는 모습. 엄마 어디 갔어?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이 떠오르려는 것 같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712호실에 있던 VIP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누군가의 외침이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보안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언니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파티 초대 명단이 외부로 새나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보안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전 직원 조사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순식간에 호텔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보안팀이 객실 정리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카트 전부 검사합니다. 직원들이 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안팀 직원 하나가 서연의 카트로 다가왔습니다. 카트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속 열쇠 태그였습니다. 712.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건 제가 며칠 전에 주운 건데 왜 분실물함에 안 넣었습니까? 저는 그냥 거짓말 마세요. 지금 당신 카트에서 나왔잖아요. 보안팀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 차 팀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강서연 씨, 이리 오십시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차 팀장이 열쇠 태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열쇠 태그요. 이건 그냥 열쇠가 아닙니다. 차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712호실은 사모님의 개인 공간입니다. 20년 전 사건 이후로 사모님 외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잠겨 있었죠.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누군가 이 방에 들어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당신 카트에서 열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VIP 명단도 유출됐습니다. 차 팀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강서연 씨, 당신 범인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안 훔쳤어요. VIP 명단은 본 적도 없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운 거예요. 위층 VIP실 청소하다가. 그럼 그 방엔 왜 들어갔나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혜진 사모님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모님, VIP 명단 유출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누굽니까? 강서연입니다. 윤혜진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증거는? 차 팀장이 열쇠 태그를 내밀었습니다. 본인 카트에서 나왔습니다. 윤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12호실에? 네. CCTV에 잡혔습니다. 강서연 씨가 712호로 들어가는 모습이. 윤혜진은 서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보다 피로가 먼저였습니다. 강서연 씨. 네, 사모님.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안 했어요. 증거가 있잖아요. 윤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딸이 사라진 그 방에 당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 태그는 차 팀장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훔쳤단 말입니까? 1207호에서 주었어요. 차 팀장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 윤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격리 조치하십시오. 경찰은 파티 끝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명단 유출보다 파티가 먼저입니다. 지금 경찰 부르면 소문납니다. 차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팀이 서연을 끌고 갔습니다. 놓으세요. 저 진짜 아니라니까요. 서연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하 보안실로 끌려갔습니다.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어떡하지? 아이가 혼자 타가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안 오면 유나는? 서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딸 좀 데려와 주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서연은 지쳐서 벽에 기댔습니다. 누가 날 모함한 거지? 그날 왜 내가 청소하는 방 침대 밑에 712호실 키가 떨어져 있던 거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 날 범인으로 만들려고 한 거야. 하지만 누구일까요? 왜 서연을 노린 걸까요?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증거가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는 지금 아무 증거도 없다는 것.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윤혜진이었습니다. 사모님, 윤혜진은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강서연 씨, 솔직히 말하세요. 저 정말 안 했어요. 그럼 왜 712호실에 들어갔습니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혹시 그 방에서 사라진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답 못하겠습니까? 윤혜진이 돌아섰습니다. 사모님,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보호시설로 갔어요. 윤혜진의 발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도 어느 호텔 주변에서 발견됐대요. 신혼 미상 아동으로. 윤혜진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혹시 그게 이 호텔일까봐 712호실에 들어가 본 겁니다. 윤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혜진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호텔 근처에서 발견됐다고요? 네. 보호시설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호텔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서울 시내 모 호텔 근처라고만. 윤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류가 있어요. 휴게실에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윤혜진이 보안팀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 따라가서 서류 가져오세요. 네, 사모님. 10분 뒤 서연은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낡은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윤혜진이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미상 아동 발견 기록. 발견 날짜 2014년 5월 3일. 발견 장소 서울 시내 모 호텔 근처. 구체적 장소 미상. 추정 나이 6세. 윤혜진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2014년 5월 3일. 그날이었습니다. 딸이 사라진 바로 그날. 특이사항. 윤혜진이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특이사항 왼쪽 귀 뒤 반달형 흉터. 종이가 윤혜진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반달형 흉터.
윤혜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서연 씨, 그 흉터, 지금도 있습니까? 네. 서연은 왼쪽 귀 뒤를 보였습니다. 작은 반달 모양 흉터가 있었습니다. 윤혜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휘청. 서연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내 딸도. 윤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딸도 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윤혜진이 서연의 얼굴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당신이? 2 사람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여자 어딨어? 당장 내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 전 남자친구 민수였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로비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내 애 데리러 왔다고. 강서연 어딨냐고. 민수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안 돼. 유나가 위험해. 서연이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윤혜진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 있어요. 아이는 제가 지킵니다. 윤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윤혜진은 로비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프런트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불러. 강서연 불러오라고. 손님,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경찰? 좋아. 불러봐. 내가 할 말 많아. 민수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윤혜진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누구요? 아, 사장님이신가? 여기 강서연이란 여자 있죠? 그래서요? 내 여자예요. 애도 내 애고. 민수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양육권 서류요. 내가 애 키울 권리 있어요. 윤혜진이 종이를 받아봤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위조 아닙니까? 뭐? 위조?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증거 있어요? 없으면 입 조심하세요. 보안팀, 이 사람 붙잡으세요. 윤혜진이 지시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민수를 잡았습니다. 손 치워. 민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더 강했습니다. 당장 경찰 부르겠습니다. 윤혜진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습니다. 불러봐요. 내가 할 말 많다니까. 그래요? 그럼 경찰한테 다 말하세요. 윤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할 말 많다며? 그게 아니라. 민수의 눈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나타났습니다. 김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모님, 이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아서요. 유나는 민수를 보자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저 아저씨, 무서워. 민수가 유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야, 유나야. 아빠야. 아빠 아니에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저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 때린 사람.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민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윤혜진이 유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윤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윤혜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뭐예요? 할머니가 나서? 강서연이 뭔데 그렇게 감싸줘요?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닙니다. 에이, 웃기네. 알려줄까요? 걔 사기꾼이에요. 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법 도박장 같이 다녔어요. 돈도 같이 썼고. 거짓말.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내가 도박하는 줄. 증거 있어? 없잖아.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윤혜진은 유나를 김언니에게 넘기고 민수 앞으로 갔습니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민수가 윤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윤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한 행동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뭐? 불법 도박, 가정폭력, 어린아이 학대, 협박, 주거침입. 윤혜진이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에서 난동까지 다 범죄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보안팀 CCTV 자료 전부 준비하세요. 이 사람이 강서연 씨와 아이를 협박하고 폭행한 증거 다 모으세요. 네, 사모님. 민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깐. 저기요. 그리고 강서연 씨. 윤혜진이 서연을 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당한 일들 전부 진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나도 증인이 될 수 있겠네요. 윤혜진이 유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나야, 저 아저씨가 엄마한테 나쁜 짓 한 거 본 적 있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때렸어요. 문도 부쉈어요. 그래, 용감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민수는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아니, 그게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윤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우리 호텔에는 최고의 변호사 팀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처벌하는 건 일도 아니죠. 제발, 한 번만. 한 번? 당신은 강서연 씨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혜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신고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협박, 공공장소 난동. 안 돼. 민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놓으라고. 10분 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민수를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 가정폭력, 협박,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억울해요. 저 안 했어요. 조사는 서에서 받으시죠. 민수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윤혜진이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윤혜진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유나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무서운 아저씨 안 와? 응, 이제 안 와. 다행이다. 유나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윤혜진은 조용한 응접실로 서연과 유나를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윤혜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 딸인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요? 먼저 물어볼게요. 윤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이 곡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띵, 띵띵, 띠링. 그 세 마디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곡의 다음 불러볼 수 있어요? 윤혜진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절로 노래가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면 내가 먼저 웃지.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엄마 손잡고 함께 걷자.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 노래를 아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윤혜진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아는 사람은 나랑 내 딸뿐이었어요. 사모님, 내가 만든 노래예요. 딸아이 재울 때 불러주던. 윤혜진은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유나가 두 사람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울어? 서연은 유나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기쁜가 봐. 윤혜진은 눈물을 닦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팀입니까? 긴급 친자 검사 준비하세요. 네, 지금이요? 네, 지금 당장. 병원 연락해서 오늘 안에 처리하세요. 전화를 끊고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요. 서로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뒤 병원차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는 것뿐. 결과는 내일 아침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서연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모님의 딸일까? 그럼 나는 강서연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같은 시각 윤혜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딸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3살, 4살, 5살. 마지막 사진은 6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딸. 서윤아. 윤혜진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살아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혜진이 받았습니다. 네, 윤혜진입니다. 사모님, 병원입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윤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99.99%입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윤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윤혜진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분 뒤 윤혜진은 서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서연 씨, 접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숨도 못 잔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윤혜진이 말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윤혜진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아, 내 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서연은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응? 할머니가 진짜 내 할머니래. 유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응, 진짜. 유나는 윤혜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윤혜진은 유나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혜진이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VIP 명단 유출건 다시 조사하세요. 네. 강서연은 범인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녀를 모함한 겁니다.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보안실 출입 기록을 뒤졌습니다.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CCTV 일부가 삭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팀은 삭제된 CCTV를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차 팀장이 키 보관함에서 712 열쇠를 꺼낸 영상, 그리고 12층으로 올라가 서연이 방 청소를 하기 직전 그 키를 들고 1207호실로 들어가는 영상. 이게 뭡니까? 윤혜진이 차 팀장을 불렀습니다. 차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모님, 그게 왜 강서연을 모함했습니까? 저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 팀장이 VIP 명단을 빼돌려 경쟁 호텔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에도 연루돼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 팀장에게 돈을 받고 서연을 괴롭히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왜 강서연을 타깃으로 삼았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입이라 의심받기 쉬울 것 같아서. 차 팀장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업무상 배임, 증거 조작으로 구속됐습니다. 민수는 주거침입, 협박, 폭행, 아동학대 미수로 함께 체포됐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연은 무죄였습니다. 아니,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윤서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호텔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VIP 파티는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윤혜진의 결단력에 감동했습니다. 범죄를 숨기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용기. 존경합니다. 투자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윤혜진에게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혜진은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와! 유나가 입을 벌렸습니다. 거실에는 큰 창문이 있었고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가 사모님 댁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윤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야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윤혜진은 서연의 손을 잡고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20년 전 그대로. 분홍색 침대, 인형들, 작은 책상. 이 방, 어릴 적 네 방이야. 윤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도 안 치웠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서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크레용이 있었습니다.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 엄마와 딸이 손잡고 있는 그림. 이거 제가 그린 건가요? 응. 6살 때. 서연은 그림을 들어봤습니다. 구석에 삐뚤삐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서연은 그 글씨를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괜찮아. 윤혜진이 서연을 안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찾았는데 지금처럼 행복할 수가 있겠니? 20년간 못다한 사랑, 행복, 다시 채우자꾸나. 유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인형 많다. 유나는 인형을 하나 집었습니다. 이거 가져도 돼? 윤혜진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엄마 인형이니까 내가 가지면 돼. 진짜? 응. 다 네 거야. 유나는 신나서 인형을 안았습니다. 윤혜진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저도 헷갈려요. 저는 강서연으로 살았는걸요. 그럼 서연으로 부를게. 네가 그 이름으로 살아왔으니까. 감사해요. 엄마.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호시설 이야기, 민수를 만난 이야기, 유나를 낳은 이야기, 반지하 방에서의 힘든 시간들. 윤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유나도 만났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윤혜진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게. 너도 유나도. 엄마. 그리고 너는 이제 이 호텔의 상속자다. 내 딸이니까.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속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네 거야. 원래부터 네 거야. 윤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자.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 날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케이크가 놓였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김언니가 서연에게 다가와 서연아, 축하해. 감사해요, 언니. 근데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 사모님? 에이, 그냥 서연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윤혜진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 잃어버린 어린 딸을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들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연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 강서연입니다. 아니, 윤서윤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나가 서연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나도 인사할래.
그래. 유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예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래요.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윤혜진은 유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네 할머니야. 할머니, 나 이제 여기서 살아도 돼? 그럼, 여기가 네 집이야.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호텔 모든 직원이 함께 웃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왼쪽 귀 뒤를 거울로 봤습니다. 작은 반달형 흉터. 고마워. 덕분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하루.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하루. 서연은, 아니, 윤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아침 먹으래. 그래, 가자. 서윤은 유나의 손을 잡고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윤혜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오랜 어둠이 지나고 드디어 빛이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은 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날. 라비엘 그랜드 호텔의 로비에는 지금도 피아노가 있습니다. 가끔 윤서윤이 그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칩니다. 바람이 불면 내가 먼저 웃지. 엄마 손잡고 함께 걷자. 그 멜로디는 오늘도 호텔을 감쌉니다. 따뜻하게. 이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하트 빵빵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